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 분석에만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성 높은 종목만 쫓다가 시장 분석을 게을리하면 매수하자마자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의 예상 실적이라든지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매수를 누르는 것처럼 시장도 코스피 총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연구해서 지수의 하락 구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차트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은 MACD라든지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러한 보조지표로 많이 대입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하는 지수의 매물출의 기일을 체크해서 시장의 하락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매물출회라는 말은 디스트리뷰션, 분산이라는 표현과 같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석을 할 때 실적 분석은 수많은 증권사 보고서들이나 뉴스들로 취합해서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대입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는 주식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으로 종합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같이 유심히 살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물출의 과정을 체크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느 날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타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량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오름폭은 전날의 상승폭에 비해 훨씬 더 작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윌리엄 오닐은 이런 경우를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날의 주요 지수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날에는 기관 투자자 같은 프로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매물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주요 지수의 일중 고점과 일중 저점 간의 차이가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스피 지수의 2018년 2월 2일에 저희는 전량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핵심적인 부분, 매물출의 신호를 감지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죠. 우선은 전일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요 지수 중에 하나가 전날보다 거래량이 크게 늘며 하락했고 하락률이 0.2%를 넘는다면 매물이 출회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락을 체크할 때는 전일 종가보다 더 하회했을 때를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매물 출회는 4에서 5주에 걸쳐서 거래일 기준으로 3에서 5일간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 증시에 도입을 해봤을 때 5회보다 조금 더 많은 6회 과정까지도 포함을 해서 매물 출회가 나온 이후에 급락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한 2에서 3주 동안 4일이나 매물을 쏟아내면 아무리 잘 나가던 주식시장도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처럼 반등을 시도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주 이상에 걸쳐 매물 출회가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예외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요 지수를 통해 시장이 천정을 쳤다는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면 시장의 방향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결국 모든 투자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보시는 2018년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어떤 매물 출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급락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에서 나온 대로 전일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하회해서 마감을 했으면은 이렇게 분산기일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증가해서 1월 9일에도 하회해서 마감했는데, 이론상으로는 0.2% 이상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해야 매물 출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하락 마감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월 10 그리고 1월 10일에도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1월 11일에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채 2, 3주도 되지 않은 기일에
분산기일이 정확하게 3회 과정이고 0.12% 하락한 것까지 하면 4회 과정으로 분산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3회 과정이 정식적인 것이고 지수에 버블이 껴서 추가 상승을 한 이후에 1월 31일에 거래량이 추가로 증가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보였죠. 분산으로 또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2월 1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우선 종가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산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초입에서 설명드렸던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 이유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 증가폭은 현저히 적어서 이러한 날은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량 증가라는 그런 표시를 해두고 2월 2일에는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일자에 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정식적인 분산은 아니겠지만 이날 강도는 시초가부터 강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간적으로 살펴봤을 때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체적인 분산은 5회 과정 0.12% 분산을 제외하면 총 4회 과정으로 일어났고 기간은 4주 정도 되겠네요.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한 4에서 5주간에 걸쳐서 매물 출회가 3에서 5회 정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시장은 상승 국면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매물출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전반도 결국 하락세로 반전하고 마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는 분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겠죠. 이렇게 횡보를 보일 때 집중적으로 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기일수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월 18일에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종가상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21일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지수의 상승폭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매물 출회가 한 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물 출회는 10월 29일, 그 다음에 분산은 10월 30일, 그 다음에 분산은 11월 8일, 그 다음 11월 11일, 11월 13일 이렇게 연속해서 짧은 기일 동안 3회가 일어나고 또 마지막으로 11월 19일에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0.34%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특징이 나오죠.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는데 지수 상승은 주가 상승은 더 이상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최 3주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2주 과정에서 매물 출회가 4회 과정이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매물 압박을 크게 받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 반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과 또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또한 5주 이내에 총 6회 과정의 분산이 또 발생을 했죠. 어떻게 보시면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이 스몰딜로 합의 도출이 되지 않고 다시 불안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지 이런 기술적 분석이 맞을 리가 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100% 확률로 그러한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윌리엄 오닐도 뉴욕 증시에 대입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70% 정도, 80% 정도의 확률은 있었지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라든지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설명들은 다 제외하고 오늘은 윌리엄 오닐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서 매물출회, 디스트리뷰션, 분산기를 체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시장 분석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보자.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라든지 시장 분석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본적 분석을 대입해 봤을 때 여태까지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 기준을 보시면 2016년에는 90조 원에서 2017년에는 131조 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수에 큰 상승세가 있었고 2018년부터 펀더멘탈이 꺾이기 시작하죠. 124조 원, 그리고 2019년에는
94조 원의 에스티메이트 예상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2020년에는 117조 원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실적 예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의 반등세도 강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영상 초반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러한 상승세인 구간에서 매물 출회를 맞게 되는 장과 대세 하락 구간인 증시 상황에서 매물 출회를 맞을 때에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에서에 대한 매물 출회 기일에서 사실 여기가 시장의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시면. 그리고 전략 매도를 취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내가 아직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은 더욱더 우상향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겠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산을 맞았을 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50% 수준으로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전략적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시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할 때 이때 추가 포트폴리오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2018년, 2019년으로 가는 대세 하락장에서는 저희가 전략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펀더멘탈이 꺾이는 구간에서 상당하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떠안고 갈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2월 2일이라든지 6월 14일이라든지 5월 달이라든지 7월 달에 이렇게 급락하는 포지션에는 100%에 가까운 현금 비중과 심지어 인버스 투자 전략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저희처럼 지수의 하루하루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매물 출의 기일을 체크하는 과정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기술적 분석을 또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윌리엄 오닐의 그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매물 출의 과정을 체크를 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익 보상 비율의 3대1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 매수 가격으로부터 7에서 8%를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은 21%, 3배 수준이죠. 24% 수준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7에서 8% 하락을 할 때 무조건 손절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약세장이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적어도 일부 주식은 팔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움츠려드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이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손절매 원칙을 실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기술주 폭락과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약세장에서 투자 자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가치 철학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급락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적어도 1, 2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죠. 초입 구간에 자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연구하고 실전에 대입해보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윌리엄 오닐의 이러한 지수를 통찰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지수의 급락 포인트 구간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으로 가는 구간에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 라고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이러한 부분을 Follow Through Da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증시의 하락이 혹시나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그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바닥을 잡고 다시 2020년의 실적 우상향의 길로 가는 반등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고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